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지금 시장이 잠시 빨간불이 번쩍번쩍 거려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륨이 없어요. 볼륨도 없고 매가리가 없다라는 저는 그런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페이크적인 장세가 어떻게 이제 결론이 투표 이후에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 있는 거를 전량 다 전투적으로 투입할 땐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향후 투표나 내일 이제 진행되는 투표나 장세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언급을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언급을 하시나, 여러 가지 것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10월달 장세, 11월, 12월, 그래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거를 어느 정도는 아마 예측하실 수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G7 재무장관 회의에 이번에 참석을 해요. 이것도 다 연속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과연 가상자산에 관해서 금융 현재 시스템에 관해서 뭐라고 언급이 나올지 그건 향후에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자넷 옐런이 이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의 600달러는 1970년 85달러의 구매력만 가지고 있지만 하찮은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가 정부에 보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식의 언급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 큰 돈은 아니거든요. 600달러면은. 근데 모든 거를 다 보고해라. 은행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액을 예전에는 그거를 다 이렇게 기록하거나 보고하거나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중국 정부가 자랑스러워야 할 미국 시민의 금융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공격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중국같이 약간 냄새가 슬슬 나는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병원 근무자들이나 스텝 중에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 잘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을 거절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600명에 가까운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직장을 잃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퍼지는 거예요. 이게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구글이나 애플사나 페이스북이나 대부분의 직장들은 아마 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백신을 맞아서 효과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잖아요. 부작용만 되게 심한데 백신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많을까요? 맞기 싫어도 부작용 있는 거 알면서 억지로 직장 잘리기 싫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면에 있는 거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자, 이제 의회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국내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제 견해를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8일까지 부채 협상 이제 한도가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면 사실은 디폴트 선언을 해야 돼요. 근데 디폴트 선언한 지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건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 온다고 하더라도 10월 중순 어느 시점까지는 요 기점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힘들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화당 입장에서는 공화당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집권당은 민주당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상이든 인프라 법안이든 그게 뭐가 됐든 거대 양적 완화에 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공화당이 아니라 집권당인 민주당이에요. 그러면 돈을 푸는 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이득을 보는 건 집권당이에요. 공화당 입장에선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웃긴 건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인프라 법안에 관해서 반대하면
모든 독화살은, 모든 대중의 화살은 공화당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너네 때문에 나 예산 편성 못 받아. 그래서 나 직장 잃고, 나 어떤 재난지원금 못 받아. 푸드 스탬프 못 받아. 그럼 욕만 바가지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선. 결국에는 시간을 질질 끌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 사람들은,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걸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FED, 블라드 의원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테이퍼링이 11월 달까지, 11월 달에 시작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시작할지 12월 달에 시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되긴 할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이 시작한다라고 하더라도 양적 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든 아니면 테이퍼링 시작과 텀을 두고 양적 완화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진행될 거라는 어떤 그 레이 달리오가 예전에 스탠스를 얘기를 했고, 이번 영상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의미심장한 얘기가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말씀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송버드에 관해서 비트로하고 넥소가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원래 진성 XRP 그런 어떤 여태까지 정책을 펴왔던 데고,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안에는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고팍스가 이 송버드 토큰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팍스 에서 이거를 스냅샷을 받진 않았거든요. 예전에. 근데 4대 거래소에 있는 제가 거기서 이제 스냅샷을 받아서 어쨌든 고팍스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4대 거래소도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그러니까 좀 급이 낮은 거래소에서 점진적으로 급이 높은 거래소로 지금 와전되고 있는 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 해주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의장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예전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의회 증언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인플레이션이 되게 높고 지금 현재 실업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에 반해 경기는 되게 하강돼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양적 완화를 해도 문제고 여기서 금리 인상을 바로 해버려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전형적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은 유동성을 주고 빼고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거는 노답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인프라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추구하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거기서 인원을 구해서 어떤 그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어쨌든 인프라가 확장되는 게 정답이에요. 인프라법 통과가. 그래서 그거를 넌지시 우회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무조건 푼다고 해서 그게 득은 아니거든요. 돈을 푼다고 해서 실업률이 감소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건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데 라고 말씀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코인데스크에서 비트메인, 알리바바, 후오비 중국 암호화폐 규제에 기업들 철수 러시다. 요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 알리바바의 엔드 파이낸셜 전진 기지는 이미 싱가포르의 상주에서 베이스먼트를 깐 지 되게 오래됐고, 비트메인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원래 메인 사무실은 중국 본토에 있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생산 기지는 본토에 있었겠지만 원래 메인 핵심 브레인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제 눈에 보기엔 그냥 장난같이 보이네요. 제 눈에 보기엔. 어쨌든 이들은 다 미리 뒷구녕에선 다 이미 이전을 이미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사진을 올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베이스, 우리는 현재 인도에서 약 50명 정도에 고용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놀라운 재능과 에너지를 인도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 기쁘다. 그래서 여기 한가로운 인도의 모습이 정경역이 펼쳐져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왜 인도에 들어갔는지, 창봉자오가 왜 WRX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인도 시장에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들도 인도 시장에 진출을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인디아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뭐 아니다, 뭐 CBDC 뭐 파일럿 테스트 안 한다라는 얘기를 간간히 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중국 같이 이권 개입이 없거나 그러면 절대로 인도에 들어가서 사업을 쉽게 못 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에 개인이 들어가서 사업을 절대로 쉽게 못 해요.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어떤 기회가 많은 땅인 건 분명해요. 중국 이후에. 예. 자, 그래서 그걸 또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자넷 옐런이 이분이 이제 한마디 하시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올해 연말까지, 자, 연말까지 4%까지 도달할 거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까지 도달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4%까지 도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중간에 양적 완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지금서부터 2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야 인플레이션이 올라갈까요? 그렇게 힌트를 잡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뭐 불장이 온다 안 온다 말들이 되게 많지만 10월달 어느 순간까지는 좀 힘든 장세가 있지만 그 구간만 분명히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속적인 상승의 폭발적인 성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더 하나 나온 얘기가 블룸버그 넥스 차이나에 이게 뭐 오피셜하게 나온 내용인데 중국에서 지금 12월 이래로 그러니까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을 9일간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금융 시스템에 투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중국 중앙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PBOC.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포를 쏴서 유동성을 시장에 주입을 하면 아마도 거품이 엄청나게 끼는 그런 장세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벌써 3, 4일 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데, 접목시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달러 인덱스는 그냥 현재 그렇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2.83%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투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상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지에 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